누군가의 한 혹은 알 수 없는 존재들에 의해 깃들게 되는 저주는 보통 어떠한 사물을 통해 실현되고 있으며, 이것의 매개가 된 물체는 인류에 의해 저주로서 명명되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저주가 깃든 세계의 수많은 물건 중 그 특유의 공포와 존재감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진 10개의 물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벅바스입니다. 이는 얼핏 보기엔 그저 오래된 평범한 나무 와인 상자이나 표면에는 섬뜩하게 긁혀진 자국과 함께 히브리어 문양이 남아있으며, 그 내부는 촛대와 머리카락 같은 물건들이 들어있어 섬뜩함을 자아냅니다. 이 상자는 유대 전승 관령 디벅이 봉인된 상자로 알려지며 유명해졌는데, 실제로 소유자들은 공통적으로 극심한 악몽, 환청, 그리고 이유 없는 분노와 공포를 겪었다고 증언하였으며, 심지어 몇몇은 이 상자를 집에 들인 뒤 원인 불명의 뇌졸중을 겪기도 하였는데요. 더불어 특이점은 소유자가 이 상자를 팔거나 버려도 상자가 마치 다리가 달린 것처럼 다시 돌아왔다는 증언이 반복되고 있으며, 현재 디벅박스는 개봉이 금지된 상태로 밀봉이 되어 있다 합니다. 함부로 궁금해하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무엇이 당신의 모든 것을 앗아갈 테니. 다음은 로버트 인형입니다. 낡은 해군 복장을 입은 소년 인형, 커다란 눈과 무표정한 얼굴, 보는 이들로 하여금 이질감을 주기에 충분한 외형의 인형입니다. 비극의 시작은 100년 전 플로리다 키웨스트의 한 소년에게 로버트가 선물되며 시작되었는데요. 아무도 없는 집안에서 들리는 정체불명의 소음을 시작으로 가구가 저절로 움직이고, 심지어는 아이와 인형이 서로 대화를 하는 장면이 목격되는 등 미스테리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는데요. 이후 유명세를 탄 로버트를 보러 오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생겼는데, 공포스러운 점은 그를 향해 의심이나 비난의 목소리를 냈던 박물객들은 사고나 질병, 불운의 저주를 피해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현재 로버트 인형은 키웨스트 포트이스트 마텔로 박물관에 전시 중입니다. 인형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당신보다 이미 더 많은 것을 보고 있으니. 다음은 버스비의 의자입니다. 18세기 영국식 평범한 나무 의자. 너무나도 평범한 이 의자에는 단 하나의 규칙이 있습니다. 앉은 사람은 결코 오래 살지 못한다. 살인범 토마스 버스비가 사용 직전 죽음의 저주를 퍼부었다고 전해지는 해당 의자는 실제로 이후 앉았던 수십 명을 사고와 급사로 사망케 만들며 세간에선 일명 사형수의 저주라고 불리기도 하였는데요. 결국 의자는 그 누구도 앉지 못하도록 천장에 매달린 채 전시되었고, 그 이후 저주받은 의자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들 역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과연 버스비의 의자는 정말 사형수의 저주처럼 실제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능력이 있었을까요? 다음은 손이 그를 저항한다입니다. 1972년 화가 빌 스토맨이 그린 소름돋는 그림 한 장, 유리문 앞에 있는 소년과 여자 아이 인형, 그리고 문 너머에서 뻗어져 나오는 수많은 손들. 이 그림은 어느 한 판매 사이트에 저주받은 그림이라는 설명과 함께 올라오며 지금의 악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을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극심한 불안, 악몽, 구토를 호소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심지어 한 아이는 이 그림 속 인물들이 밤마다 마치 살아 숨쉬는 것처럼 움직이고 또 자세를 바꿨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는데요. 기괴한 구도의 풍경과 인물, 그리고 마치 이들을 잡기 위해 뻗어져 나오는 수많은 손들. 누군가의 말처럼 해당 그림은 정말 저주가 깃든 그림일까요? 현재 이 그림은 개인 소장 중이며 원본은 철저히 밀봉하여 보관 중이라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그림이 아닙니다. 단순한 그림은 사람을 해하지 않으니까요. 다음은 안나 베이커의 웨딩드레스입니다. 19세기 미국,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에게 매몰차게 버림받은 여성 안나 베이커. 결국 그녀는 결혼하지 못한 채 웨딩드레스를 평생 간직하게 되었고, 죽는 순간 해당 웨딩드레스를 입고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녀의 사후 베이커의 저택은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드레스도 전시되었는데, 그때부터 이를 본 사람들은 드레스가 스스로 흔들렸다, 혹은 안에 누군가 있는 것 같다고 증언하기 시작하는데요. 심지어 안나의 혼령을 목격했다는 주장도 나오며 베이커의 유령 괴담은 미국 전역으로 퍼지기 시작, 사람들은 그녀의 생애와 비극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며
현재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웨딩드레스를 보기 위해 방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때 미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들며 베이커의 망령이라 불리기도 했던 웨딩드레스. 정말로 안나의 원원이 드레스와 함께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음은 에나벨 인형입니다. 주황색 찰랑이는 머리를 하고 있는 귀여운 헝겊인형, 그리고 장난기 넘치는 귀여운 얼굴. 누가 봐도 그저 귀엽고 사랑스러운 평범한 인형이지만 이는 사실 역사상 최악의 악령 인형이라 불리우는 에나벨 인형입니다. 1970년대 간호학과 학생이 이를 선물로 받은 시기를 기점으로 에나벨은 폴터가이스트 현상을 몰고 다니고 저주의 메시지를 남기기도 하는 등 인간들을 두려움과 공포에 사무치게 만들며 그 악명을 널리 떨쳤는데요. 후대의 에나벨은 수많은 구전을 거쳐 영화나 소설 소재의 주인공의 위치까지 올랐으며 현재 에나벨은 십자가가 그려진 단단한 유리 케이스에 봉인된 채 보관 중이라고 합니다. 당신만 에나벨을 보는 게 아닙니다. 에나벨도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울부짖는 소년입니다. 어느 한 무명의 화가가 그린 남성의 초상화, 무언가 이질감이 드는 형상과 질감을 지닌 이 작품은 놀랍게도 사람의 피를 물감에 섞어 그린 것입니다. 더더욱 충격적인 것은 무명의 화가는 해당 작품을 완성한 직후 자살했다는 것인데, 이후 그림의 소유자는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이따금씩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안개가 피는 것을 보았으며 심지어 그림자 같은 형체들을 목격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실제로 초자연적 현상에 대한 다양한 논쟁이 불거지기도 했던 해당 그림은 현재 로빈슨의 다락방에 밀봉되어 보관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호프 다이아몬드입니다. 영롱한 푸른빛을 띠는 다이아몬드. 얼핏 보면 누구나 갖고 싶은 보석이지만 이는 역사상 가장 저주받았다고 알려진 일명 악마의 보석입니다. 기원전 5세기 인도의 어느 한 농부가 이를 처음 발견했으나 곧바로 그 지역을 침입한 페르시아 제국군에 의해 살해당한 것을 시작으로 해당 보석은 그 소유자 대부분을 비명 횡사시키며 그 악명을 떨쳤는데요. 이는 특히 루이 14세와 그의 첩, 그리고 앙투아네트와 압둘 하미드 2세 등 수많은 유명인물을 거치고 또 그들을 파멸케 하였습니다. 현재 호프 다이아몬드는 그 악명과 역사를 뒤로한 채 박물관에 얌전히 전시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다이아몬드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이며 또 최초로 누가 이것을 만들었던 것일까요? 다음은 루돌프 발렌티노의 반지입니다. 1900년대 초 무성영화 시대의 슈퍼스타 루돌프 발렌티노. 그는 한 보석상에서 마음에 드는 반지를 발견하는데요. 그렇게 저주가 깃들어 있다는 판매상의 경고도 무시한 채 반지를 구매한 그는 반지를 낀 이후 상인의 말처럼 잦은 사고와 건강 악화를 겪었고 돌연 31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사망해버립니다. 문제는 발렌티노가 죽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그의 사후 이 반지를 소유하거나 착용한 사람들이 연달아 사망하거나 잇따른 불행을 겪게 되는데요. 이후 해당 반지는 발렌티노의 저주로 불리우며 세간의 그 악명을 떨치다 어느 순간 그 행적이 묘연해지게 됩니다. 마지막은 저주받은 인형 맨디입니다. 캐나다의 작은 마을에 있는 박물관에는 유난히 사람들이 오래 바라보지 않는 인형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맨디. 크지 않고 특별히 무서운 얼굴도 아닌 귀여운 아기의 형상이지만 이것은 완전한 착각입니다. 맨디가 전시된 공간에서는 물건이 사라졌다, 다른 장소에서 발견되는 일이 허다했고 또 사진을 찍으면 맨디의 시선이나 표정이 카메라별로 다 달라 보이는 경우가 잦았으며 특히 이러한 이상현상은 맨디가 혼자 남겨질 때 더욱 심해졌는데요. 이에 박물관은 맨디를 혼자 두지 않고 항상 다른 인형들과 함께 전시하고 있으며 결코 그를 외롭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저주받은 인형 중 가장 악명 높은 수준의 맨디. 그 악명처럼 과연 맨디는 단순한 아기 인형이 아닌 걸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엔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보시고 싶으신 영상이나 주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작업 시 최대한 반영하여 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